자, 우리 이제 기관과 권한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관 했을 때 자치단체에는 뭐가 있냐면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다. 집행기관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의결기관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이제 지방의회가 되는 것이고요. 지방의회. 그리고 이제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지방의회가 하는 그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은 지방의회는 일단은요 입법 기능을 담당을 하죠. 입법 기능으로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의 개정의 권한이 있죠. 조례 개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을 견제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각종 이제 동의권, 승인권을 갖죠. 동의, 승인권, 이런 것들을 또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의회가 있잖아요.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확정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심사 같은 것들 하겠죠. 결산 심사권,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견제장치 하나로 행정사무 감사를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혹은 행정사무조사.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다, 행정사무조사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뭐 이런 등등의 역할을 지방의회가 담당해 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그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대한 이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대한 집행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규칙을 이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또한 있잖아요. 이게 여기 이제 지자체를 이제 총괄 대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지자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놓여져 있고요. 플러스로 이제 지자체 이제 행정 수반이죠.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또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그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방의원은 임기는 4년이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앞에서 우리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 맞죠? 네, 그래서 임기는 4년이고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다. 원래 이게 위원회를 꾸리고 의장단을 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2년 단위로 돌아가요. 2년 단위로. 그래서 여기 지방의회는 여기 이제 의원들이 있을 텐데 의원은 어떻게 되냐면 지역대표 의원이 있죠. 지역구별로 이제 당선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가 있는 거예요. 비례대표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정당 투표에 의해 가지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의석을 나눠 갖는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의장단 선출할 거 아니에요. 의장단 선출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의장과 부의장이 있죠. 부의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위원회를 또 이제 두게 될 텐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위원회도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항상 설치되어서 활동하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임시로 기한을 정해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안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이런 데들은 이제 상임위원회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여기가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2년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또 이제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누죠. 후반기. 4년 임기니까요. 여기 기본적으로 이 의원은 4년 임기 아닙니까? 4년 임기에 그리고 연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연임 제한이 없죠?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 4년 임기에 연임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4년 임기 중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이제 2년. 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그 얘기가 그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의 지급 비용인데 이거는 뭐 지금은 문제 나올 가능성 없어요. 당연해져서. 근데 예전에는 뭐였냐면 이게 처음에 91년도에 지방의회 부활할 때 그럴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했거든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는 여기에 이제 또 저 보수를 지급해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뭐 돈이 없고 운영하기가 버겁다 그래서 지방의회 도입에 난색을 표하니까 아니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 이렇게 출발했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의 유지들이 지방의회 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이런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나 다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의원에게 지급을 비용하고 겸직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의결사항이 중요한 거겠죠. 조례 제정 개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 승인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또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자체 재정 운영과 관련된 활동들 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하고 기금 설치 운영도 이제 여기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서 기금이 설치 운영돼야 되니까 그 내용이 있고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청원이 들어오면 청원의 수리와 처리.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방의원을 끼고 청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지방의 의장이 청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어 있으니까 청원의 수리와 처리도 여기 이제 지방의 의결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이제 지방의 의결사항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요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필요한 서류를 줘라라고 이제 요구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그 경기도지사가 자기네 공무원들 너무 불쌍하다. 이게 뭐 자꾸 이제 국정감사까지 이제 오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사실은 나랏돈 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랏돈 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임사무나 이런 거나 감사하지 그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것까지도 자료를 자꾸 요청하고 그러는데 이거 내년부터 거부할까 고민 중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게 서류 제출 요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을 거예요. 온갖 서류를 왜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책을 사서 모아요?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공시생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좋다는 책은 뭐 다 갖다 모으고 노량진에 있는 친구들은 대박이야. 무료로 책 나눠준다 뭐 이벤트 있으면 가서 줄 서. 공부하라고 그 시간에 가서 좀 가가지고 줄 서고 무료 강의 듣는데 그 사실이 뭐 허울이 무료 강의지 홍보 아닙니까? 자기 강좌 홍보인데 거기 가서 줄 서갖고 맨날 시간 거의 허비하고 앉았고 말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가는 뭐 몇몇 개야. 그거 필요하다라고 보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책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기 같은 것도 계속 거의 복돌이야. 거의 직업이. 그래가지고 막 책만 엄청 복사하고 인쇄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안 봐. 결국에는 그 욕심만 그렇게 있는 거지. 저 환경에 미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나머지 해야 될 걸 다 하고
더 필요할 때 자료를 획득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단권화도 되고 공부할 때 도움이 되지. 이것 집적 저것 집적, 뭐 물론 교재라는 게 뭐든 자료라는 게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겠지만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나 나랑 맞는 교재가 딱 있거나 혹은 이렇게 뭐 여러분 수업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이 교재를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단권화 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복습할 때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되게 획기적인 뭔가가 뭐 있단 모르겠는데 그런 게 거의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너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의원들도 똑같아. 지가 읽지도 않을 거면서 엄청 자료는 다 달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맨날 그 복사해주고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 그게 연장될 겁니다.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자료 복사하고 있던 그 스킬을 여기서 익혔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지방 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맨날 자료 달라 그러면 그거 계속 복사해 주는 거 아주 잘할 거야 나중에. 복사 전문가가 될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거 막 복사해주고 뽑아주고 뭐 이렇게 문서 만들어주고 일이 너무 과하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서류 제출 요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그죠? 예전에 뉴스에 그런 것도 나왔어요. 어떤 한 의원이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2.5톤으로 싣고 가더래. 2.5톤. 그거 어떻게 읽냐고, 그거를. 읽지도 못할 거를. 응? 그리고 자기가 읽겠어? 그거 비서들한테 다 시켜가지고, 극한 직업, 진짜. 그렇게 될 거다. 하지만은 서류 제출 요구권은 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디테일하게 보면은 시도는 14일, 그리고 이제 시군자치구는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한다. 14일, 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일, 9일. 뭔가 숫자에서 하나씩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15가 아니고 14. 그 다음에 10이 아니고 9. 억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외울 때는. 그죠? 억지를 쓰는 거야, 억지를. 뭔가 연상되게. 그래갖고 14일, 9일. 14일이면 2주일이니까. 그죠? 2주일이니까. 그렇게 2주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9일이다 그랬을 때는, 그럼 뭔가 좀 하나가 부족한데, 열을 해서 9일 정도 한다. 더 짧게 하겠지. 뭐, 저 업무 영역 범위가 좁으니까. 그잖아요. 14일, 9일. 요 정도를 해서 1년에 한 번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 국회의원들도요, 그 공무원들을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요. 출석을 시켜갖고 이제 질답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 규칙, 그리고 의장 불신임, 의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회 규칙 제정과 의장 불신임 의결, 아까 청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 밑에는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뭐 그렇게 봐두시고, 요거 6번은 좀 봅시다. 6번. 6번은 뭐냐면 지방의회도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사무직원이 필요한데 그 사무직원을 국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국회직을 따로 두잖아요. 왜냐면 사이즈가 되니까 국회 직원을 따로 뽑아가지고 국회직으로 따로 선발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방의회는 작아. 여기 뭐 사무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 거를 별도로 이거를 별도의 공무원단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비효율이고 비능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지자체장이 임명하게 합니다.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관리하게끔 하고, 다만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견제를 받아야 되는 지자체장이 자기의 끈앞풀을 여기다 심어놓으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기는 4년이고요. 지자체장의 계속 임기는 3기에 한한다.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똑같이 4년 임기인데 계속 연임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계속 연임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3년임까지만 허용해 준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여기 의원은 여럿이죠. 여럿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원 오브 댐이잖아. 원 오브 댐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한 사람이 9선을 하든 10선을 하든 뭐 수명이 된다면 20선을 하든 20선이면 얼마지? 80년을 하는 거구나. 아무튼 하든 뭐 그거야 있잖아요. 어찌됐거나 그거는 여럿 중 하나니까 아니 주민들이 선출만 해준다면은 뭐 연임 제한을 특별하게 둘 이유가 별로 없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의원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런데 장은 달라요. 장은 혼자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그래서 혼자서 너무 길게 여기서 이제 집권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부패할 가능성, 타락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민복리가 이제 뒷전으로 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연임의 제한을 한번 딱 끊어서 한번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주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은 한 번쯤 이렇게 쉬는 타이밍 그거를 이제 둬가지고 너무 장기 집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실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이 거의 만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만 18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60년대 박정희와 70년대 박정희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60년대 박정희는 뭔가 그래도 낮은 자세로 뭔가 배워가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자세로 했다면 70년대 박정희는 내가 이만큼 해놨는데 누가 감히 이걸 가지고 도전을 해?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거는요 권력의 속성이기도 할 것이고 서운함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한 10년을 이렇게 개고생해가지고 경제성장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도 저 야당 의원 저놈의 새끼들은 맨날 입만 열면 뭐 잘못했다고나 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지들이 해보라 그래. 지들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그 심리적인 그 기제가 작동하지 않겠어요?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면은 자꾸만 이제 딴 사람 얘기 주장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방어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성향들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죠? 물론 저 의원내각제 국가들 같은 데 보면은 그런데 보면 어때요? 의원내각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 메르켈도 4선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도 허용해주고 그럽니다만은 그거는 왜 가능한 줄 알죠? 왜 가능하냐면 의회가 선출을 해주되 이게 국민의 지지가 좀만 떨어지면은 바로 교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길게 맡기기도 하는 거예요. 뭐 그래봤자 이 지지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실책을 했다. 큰 실책을 했다. 그러면요 갈아버린다고요. 의회가 그냥 맘만 먹으면은 내각 불신임 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 이게 우리나라는 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관 대립형이에요. 그래서 요들을 따로 뽑아. 집행기관을 따로 뽑는데 이제 물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뽑히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러지만은 또 이제 이게 너무 또 한쪽 세력이 또 장기 집권했을 때 가져오는 한 세력이야 또 모르겠지만 또 한 사람이 장기 집권했을 때 그런 병폐 같은 것들 떠올려 보는 거고요. 거의 뭐 대통령제라든가 이런 데 임기 제한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우리나라의 판단이고 선택이에요. 그냥 냅둬도 되겠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근데 장은 아무리 국민의 선택을 받더라도 3번 이상 연속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놓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뭐 지자체장의 사임도 있고 겸임 제한도 있고 합니다. 요거는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겸임 제한은요 의원보다도 장의 겸임 제한이 더 엄격합니다. 장의 겸임 제한이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이에요. 이런 것이죠. 장의 겸임 제한이 더 엄격하다는 얘기는 장은 여기에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고 원래 의원도 그렇긴 하겠죠.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근데 의원들은 원래 취지는 우리 일반 국민 내지 주민들 중에서 내가 가서 장을 견제하겠다 해서 여기 중에서 그냥 누군가가 손 들고 나가서 하는 그런 비슷한 마인드예요 이게. 근데 진짜로 손든 사람이 여럿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뽑아갖고 그중 당신이 좀 이번에 해봐라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직업이 있는 생활인들 중에서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게 민간에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하고의 겸직을 무조건 금지하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아까 의원의 겸직 제한은 다 보면은 다른 공직하고의 겸직을 제한하는 성격이 매우 크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도 그렇긴 한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자기의 민간 직업을 같이 병행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겸직 제한이 더 센 것이라고 봐두시고, 그 겸직 제한이 근데 거의 열거돼 있는 것들로만 놓고 보는 건 비슷해요. 다른 공직하고 겸직이 안 되고요.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협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협동조합으로 보면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협동조합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근데 사실 내막을 보면 그렇진 않지. 왜 협동조합이 굉장히 이게 규모가 큰 나라라고 얘기하냐면은 농협 때문에 그래. 농업협동조합이 한때는 은행들을 통틀어서도 금융기능을 하잖아요. 금융기관들, 은행들을, 시중은행을 통틀어서도 이 거래액이나 이런 것들이 1등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농협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 것처럼 통계상 이렇게 착시를 불러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농협 같은 데가 지역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요. 그래서 법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의 간부를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임원, 이런 간부를 겸임하는 것, 그거 안 된다. 너무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심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그 군단이나 이런 데 좀 살아보신 적 있는 분 있어요? 없어? 아무도? 정말? 군단위에는요, 도시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선거가 있어요. 조합장 선거. 농협의 조합장 선거가 있어요. 조합장 감사 이런 거 선거하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 진짜 막 총선 치르는 것처럼 후보자 막 여러 명 나오고 플랜카드 장난 아니게 붙고, 차라리 군수하는 것보다 이 지역 조합장 하는 게 조합장 하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근데 비리의 온상이 돼. 돈을 자꾸 만지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놓고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만큼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공직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같이 겸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좀 독특한 지점이에요. 아셨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 볼까요? 권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통할 대표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가사무를 또 위임받아서 하죠. 그 기관이임 사무를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지자체장한테 그런 걸 위임해놨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 지키면은 강제 이행 명령이 떨어집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강제 이행 명령을 내려요. 너 뭔데, 너는 뭐 용가리 통뼈야? 너는 왜 안 해? 딴 데 다 장들이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죠. 근데도 이게 버텨? 그러면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가야 되지만은 그 전에 일단 집행되는 게 중요하니까 대집행을 해요. 대집행.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 그럴 때 대집행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대집행을 대신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비용 청구하고 말이에요. 이런 조치들이 다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위임 사무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고요. 사무의 관리 집행권이 있고 사무의 위임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임명권, 이건 인사권이겠죠? 예, 임명과 면직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의 의결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거나 제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절차를 우리가 좀 확인해 놓고 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조례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 조례의 제정 및 이제 개정, 폐지, 이런 거에 이제 절차를 한번 볼까요?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이거에 대한 발의가 있을 것이고요. 예,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이 발의된 안건이 의장에게 가고, 의장에게 가게 되면 의장이 이거를 상임위원회로 보내고요. 상임위원회로 보내고 상임위 의결이 되면 본회의로 넘어옵니다. 본회의로 넘어오고, 본회의에서도 의결이 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지자체장에게 보냅니다.
지자체장에게 보내고 지자체장이 이것을 공포해 줘야 돼요. 공포 널리 이제 선언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포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효가 됩니다. 발효. 자, 그래가지고 발의에서부터 쭉 이런 절차를 밟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있잖아요. 이 지자체장이 공포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하지 아니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걸 갖다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하고 의장에게 다시 백시키는 거예요. 의장에게. 요거를요. 제의 요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사유를 봐야 되는데 도저히 뭐 이거 집행이 안 될 만한 제 집행 여력이 안 되는 것들이 올라오거나 너무 심각하게 주민들의 어떤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법령, 상위법 법령에 위반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뭐 제의 요구를 해봐야 되죠. 제의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의장이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본회의로 제의를 붙입니다. 제의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의결 정족수를 보게 되면 의결 정족수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상임위하고 본회의는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제적에 과반수가 출석하면 됩니다. 제적 과반수 출석. 제적의 과반수가 출석한다는 얘기는 여기 출석해야 될 의원 전체의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이다. 됐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제의시에는 좀 다릅니다. 이때는 제의시에는 제적의 과반수가 출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더 엄격해져 버렸죠? 엄격해져 버렸어요. 네, 이렇게 해야지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서 이제 확정이 돼 버린 거예요. 확정이 돼서 이 절차로 바로 가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있잖아요. 제2요구권에서 재차 제2요구는 안 돼요. 재차 제2요구는 불가하다. 한 번만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되기 때문에 한 번 제2요구를 했는데 제2로 통과가 되면 확정이에요. 다시 거부를 못하니까.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예외가 하나 있는 게 이 지자체장이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한 번 태클 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그거는요. 대법원에 제소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제소하는 건데 이 대법원 제소하는 건 말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제2의 그 필요가 있을 때 요건이 여러 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위법인 법령 위배가 이유였다 할 때에는 제2가 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지자체장이 이거를 대법원에 제소해 봐야 돼요. 그죠? 네, 요거는 다만 법령 위배가 사유가 됐을 때 위배의 사유로 지금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 뭐 이제 거부권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쓰는 표현이니까 함부로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아무튼 이게 제2 요구를 했는데 제2 요구의 사유가 여기에 있었다면 법령에 되는 것이 이제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간들은 막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2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20일 이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오히려 15일입니다. 여기는 20일 기준이에요. 20일 안에 공포할지 제2 요구할지. 또 이제 제소를 할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다시 여기요. 제2 요구할 때 또 하나 요건이 뭐가 있냐면요. 이제
사유를 있잖아요. 제소의 사유는 밝혀야 돼요. 사유서는 내야 되지만은 그러지만은 제의 요구할 때 수정 요구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 그거는 월권이에요. 그건 지자체가 알아서, 지방의회가 알아서 바꾸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갖다 지자체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일부만 제의 요구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의 요구하고 싶은 조례안이 있으면 그 조례안을 통째로 제의 요구를 해야지, 야 거기에서 18조만 18조만 어쩐지 숫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만 좀 제의해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해돼요? 네. 그렇게 해서 특징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와 그 다음에 제소 이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이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해야 한다고 인정될 때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의의 결과 제적은 과반 출석과 출석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이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도 제의 요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자,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장은요, 선결처분권을 가져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긴급재정명령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긴급재정명령처럼 지금 긴박하게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고, 그런데 빨리 수습은 해야 되겠고 할 때 선결, 먼저 결정하고 처분을 내린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걸 사후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방의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을 때 지방의회가 소집되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의회가 이걸 승인을 안 해주면은 효력이 이제 그때부터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는 준예산을 또 이제 편성해서 집행할 권한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장에 대해서는요, 권한대행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의 권한대행 말고 직무대리 같은 거를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다 그랬을 때는 단지 직무대행을 하는 거랑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이것은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잠깐 이 사람이 뭐 출장을 갔다거나 뭐 이럴 때 하는 것인데, 그거 말고 이제 여기서 이제 권한대행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짧게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장기간 이 자리를 비워야 될 때, 뭐 이럴 때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권석이 됐을 때, 뭐 이 지자체장이 사임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망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망했다든가 사임을 했다든가 아니면 또 지자체장이 또 이제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아니면 또 구속이 됐다거나, 구속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지자체장이 다음번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집행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선거에 매진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관 그랬는데, 보조기관이 뭐예요? 아니, 보조기관이 우리 개선 말하는 거잖아요, 개선. 그래서 여기에 보조기관은 부단체장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행정기구 소속 공무원들이 쭉 다 이제 개선으로 쭉 이어 내려갈 것인데, 그런데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만 있는 거죠. 특별자치시 말고 특별시 이렇게 한정하면 여기는 서울특별시만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부단체장이 3명이에요. 기본이 여기다 3명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 3명은 법적으로 두게 돼 있는 게 3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무부시장이 2명이 정무부시장이 1명이 있고요. 행정부시장이 2명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2명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공무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국가공무원이 지자체로 내려와서 국가위임사무도 있고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 등등 해가지고 같이 조율도 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내려와요. 국가공무원이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들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공무원이 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국가공무원이 그런 자리를 신설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들을 여러 군데 둘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도 레벨은 이렇게 이제 부단체장,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정도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같은 경우에 특히 행정자 들어가는 자리들은 국가공무원으로 내려온다. 근데 서울은 그걸 2명이나 둔다. 2명이나 제1부시장, 제2부시장 그리고 정무부시장이 따로 있죠. 근데 이게요. 공무원 분류도 좀 달라요. 행정부시장은 일반직 공무원인데 근데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정무부시장은 요거는 이제 별정직이고요. 지방공무원이죠. 별정직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장이 자기의 정치적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부시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별정직이니까 어공이에요, 늘공이에요? 어공이잖아요. 어공이잖아, 어공. 여러분, 막 그렇게 기사 났었잖아요.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이 6호 되니까 거기에 뭐 6층 사람들이 다 짐을 뺐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다 별정직으로 시장이 임명한 자리들은 다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시장의 자리를 보존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별정직은 그런 거고 어공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행정부시장은 그럼 뭐 출신이에요? 늘공 출신이지. 늘공 출신. 보통 행정부시장 보면 공무원 시험 붙어갖고 거기서 뭐를 거쳐서 그러다가 이번에 연락 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곤 하죠. 그런데 하나 또 재미난 것은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은 서울시장만 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장관급으로 처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울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이런 사람들은요. 부시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아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그 자체가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부단체장들, 부산광역시의 이제 부시장들이나 경기도의 부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예전 기준 1급 상당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관 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거라 그랬죠. 경기도의 행정부지사 이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내려오겠다 여기도 그죠? 국가공무원이 내려올 텐데 국가공무원이 내려왔을 때 이 사람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이 오는 거예요. 1급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국장급 가군이죠. 가군. 고위공무원단 안에서도 가군 소속의 국가공무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가군 소속의 국가공무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 되었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위공무원단 차원에서 막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고위공무원단은요, 지방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국가공무원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안에 지금 근무 중인 공무원 중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 서울 빼고 여기에요. 여기. 서울은 왜 뺐다고요? 차관급이라서 뺀 거고 고위공무원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1급 상당의 국장급, 실장급, 내가 아까 국장급이라고 그랬나? 말 잘못했어요. 실장급. 1급 상당이면 실장급이잖아요. 국장급이면 2, 3급 되는 거고. 그래서 1급 상당의 실장급 가군이죠. 가군. 가군의 고위공무원이 이제 와서 복무를 하는 것이다. 이게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죠. 시장이 임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 행정구청장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구의 구청장도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행정시 있죠?
여기는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에 그랬잖아요. 몇 달 전에 그 제주도지사가 뭐 이분이 이제 다음번 대선 도전하겠다고 선언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이분이 유력 정치인 한 사람이에요. 오래전부터 젊을 때부터.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잡음이 좀 있었지. 예, 제주도지사 할 때 잡음이 좀 있었던 게 몇 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중앙 무대에 있던 유력 정치인이 내려가서 도지사를 했더니 기사가 되는 거예요. 기사화가 원래는 뭐 이렇게 서울 경기 빼고서는 기사화가 잘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우린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있잖아요. 인식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차등적인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기도 한데 아무튼 제주도가 중앙 무대에서 그렇게 이슈가 많이 안 되는데 도지사가 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슈가 좀 되더라고요. 되는데 좋은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나쁜 이슈도 금방 막 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요. 서귀포 시장을 임명하는데 그 서귀포 시장으로 내정한 사람이 얼마 전에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구설에 올랐죠. 왜 하필 이런 사람을 임명하느냐. 요즘 정세 안 맞지 않냐.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일종의 뭐 문화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이게 시답지도 않은 그 세 보이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불쌍한 인간들이지. 그런 걸로 세 보이려고 하는 게 술 마시고 세 보이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대결을 해봤지만 그런 거는 참 재미삼아서 어느 만큼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쓸데기 없는 걸로 자존심 대결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술도 쓸데없이 막 와인샷만 하고 술 몇 병 먹냐고 과장하고 나 예전에는 막 한 8병까지는 취하지 않더라고. 이런 일 거짓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8병을 2박 3일 동안 먹으면 안 취합니다. 근데 얼마 기간 동안 먹었느냐 중요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고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술 먹어도 나 멀쩡해 이런 걸 하려고 음주운전 야 앞에 가는데 괜찮아.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니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이 생길까 봐 이제 너는 죽어도 돼. 음주운전 하는데 라고 이렇게 댓글에 달려요. 그런데 이제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죠.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어떤 인식이 지금은 너무 예민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장으로 임명하겠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화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서귀포 시장이 음주운전 했구나. 이걸 알라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그런 일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각인되는 게 뭐예요?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구나. 도지사가 임명해. 임명하는데 반대 부딪혔구나. 도지사가 임명해. 도지사가 임명해가 중요한 거예요. 도지사가 임명해.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될 거고요. 자, 넘어갈까요? 소속 행정기관. 자, 그랬는데 직속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가 있고요.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출장소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 받으시고 하부 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이렇게 됩니다. 동장이면 한 5급 정도 5급 정도 됩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고위공무원단이 지방직 공무원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직은 개별 법인이기도 해서 단위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고위공무원 단을 꾸릴 정도가 안 되고 고위직 자체를 많이 두고 있질 않아요. 고위직 자체를.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게 지방직으로 가면 오히려 좀 빠르게 정책을 만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에서는 그 위로 정책 만지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빡셉니다. 그 자리까지 승진한다는 게 정말 진짜 넘사벽 수준으로 일을 잘해야지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을 만큼 너무 빡세고 거기는 워낙 고위직으로 이렇게 그저 고위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5급쯤 되면은 이제
저기를 하니까 이렇게 뭐 동장쯤 하고 과장쯤 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까지는 가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할 때 맨날 뭐 국가직 가면 어디로 배치될지 몰라서 나는 우리 고향이 좋아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자기의 미래 비전 그죠? 나는 내 스타일은 어떤 건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나를 신나게 하는가? 그럼 일이 안 힘들어요. 나를 신나게 내 가슴이 뛰면은 힘든 일을 해도 힘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단순한 일을 해도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계속 시계만 쳐다보게 돼 있어. 제가 맨날 이거 저 강의할 때 시간 오버한다고 맨날 뭐 글만 쓰라고 그러면 그런 거 쓰고 그러는데 그만큼 제가 강의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시계를 맨날 쳐다보면 정확한 시간에 끝내. 그런 거 아니야? 하다 말고, 야,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인간상이 Y론적 인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즐거워하고, 힘든지 모르고 일을 쭉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좀 오버해 볼까? 네, 시간이 됐는데. 자, 이제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나는 책임지지 않는 일, 그냥 이렇게 단순 반복 업무도 재밌다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뭔가 머리를 써서 항상 뭔가 이렇게 잡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야, 이걸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는 스타일인지 그거를 가지고서 또 이제 국가직, 지방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스케일이 좀 다르잖아요. 하는 일의 스케일이 이제 그런 게 지역사회에서 이제 생활 정치와 관련된 일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전체적인 이제 그 국가정책, 국가정책 시책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시면 되겠는데 미안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붙으면 가는 거죠. 원래 붙으면 가는 건데 뭐든 붙으면 간다. 뭐 이런 게 좀 앞설 수밖에 없을 만큼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게 이제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 목표를 세울 때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이 장들도 이렇게 있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다 이제 잘 상세히 다뤄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아서 그냥 쓱 보면 되고 조례 규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치 입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조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봐주시고 다만 있잖아요. 상위법이 위배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이제 조례를 정하더라도 시군 자치구의 조례가 자기의 상급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조례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형벌부과는 항상 뭐로 하는 거라고요? 법률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법률 레벨로만 형벌부과가 돼요. 그걸 죄형법정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위반했다 할 때는 과태료, 행정벌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 조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좀 복잡합니다. 여기도 여러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복잡한데 한 판에 또 정리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까요? 네,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